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8일 여의도 펀드베이저TV. 오늘은 우리 테스트 업계의 세 번째 기업 TSE를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어제 ISE, 리노공업, TSE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다이를 잘라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잘라가지고 이게 패키징을 하죠. 패키징을 주로 테스트하는 업체다. 패키징을 테스트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함께 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TSE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목표 가격은 얼마인지, 향후의 투자 전략은 또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58,700원까지 올라왔죠. 시가총액이 6,493억. 세계 기업 중에서 시총이 가장 낮은 기업. 그래서 이 종목도 결국은 박스권을 이렇게 치고 있던 박스권을 54,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은 당연히 있어 보이죠. 올라가면 세 개가 다 함께 올라가 그 안에 차별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이제 거래량이 실리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인데 6,493억보다는 1조에 도전할 가능성,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력은 가지고 있다. 또 뒤에서 봤지만은 상당히 실력도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를 추천한다. 목표는 1조다. 네, 1조이고 추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지속 보유다. 보유 견디자. 이렇게 의견을 내고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패키지 테스트 3사를 보고 있죠. 리노, ISC, TSE 거의 수익률이 비슷비슷하게 있습니다. 18.7, 14.7, 16%, YTD로 올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은 큰 차이는 없다. 큰 차이는 없고 오히려 TSE가 가장 많이 올라간 모습, 18.7 상승력을 보이고 있다. 동사의 수급 추이를 봅시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죠. 국내 기관도 샀다, 팔았다, 샀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수급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에이스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A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급 측면에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잘 아시죠? 반도체 검사 장비, 프로브 카드를 만들고 인터페이스 보드를 테스트하고 테스트 소켓을 만들고 OLED 테스트 장비와 장치를 제조해서 판매한다. 이게 53%의 비중을 차지하죠. 한 2,900억 정도의 매출액에서. 다음에 전자제품 검사 장치, 컨택 프로브, PCB 테스트 장치 및 제조, 이게 33.9%. 그 다음에 반도체 검사와 용역에 관련 것들,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및 웨이퍼 테스트 검사 용역이 약 6%. 반도체 외 생산 설비, 반도체 OLED, LCD 공정 설비 제조가 약 7.1%. 결국 반도체 검사 장비와 전자제품 검사 장치, 그 다음에 반도체 검사 용역, 이렇게 세 개의 큰 매출액 비중 섹터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품별 매출력을 보면, 매출 분석해 보면 프로브 카드가 28.1%, 이 두 번째죠. 인터페이스 보드가 43.3%. 인터페이스 보드가 가장 많이 생산하고 프로브 카드가 2등. 그 다음에 테스트 소켓이 3등. 약 22.8%인데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테스트 소켓과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다 하는 거죠. OLED 검사 장비가 5.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TSE는 포고형과 실리콘 러버 두 개를 다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메모리는 약 40%, 비메모리는 60%. 이 테스터기를 말하는 거죠. 테스터기. 포고핀이 15%, 실리콘 러버가 85%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포고가 15%, 실리콘 러버가 85%, 메모리는 40, 비메모리는 60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제품별로 메모리와 비메모리, 포고형과 실리콘 러버는 나눠졌다. 테스터기가 약 22%의 매출 중에서 매출 안을 깠더니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골고루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C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죠. 이 테스트 소켓 시장과 버닝 소켓 시장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데, 테스트 소켓 시장은 여러분이 아죠. ISC가 1등이고 리노공업이 2등인데 우리의 TSE는 없죠. 네, 아직까지 미약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8대 공정에서 동사의 위치는 이렇게 웨이퍼를 만든 다음에 전공정에서 만든 다음에 절단하고 붙이고 테스트하는 기회에서 ISC 테스트, IC는 반도체를 만드는 반도체 테스트에서 TSI, 마이크로 컨텍셀
컨텍스올, ISC, 리노공업이 함께 이렇게 반도체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걸 또 모아서 이제 패키징을 하고 다 모듈로 하는 부분도 같이 하고 있지만 일단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동사에게 집중적으로 제품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테스트 소켓, 인터페이스 보드, 프로브 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생산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소켓, 프로브 카드가 비슷비슷한 그런 수준인데 각각 어떤 일들을 하고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유튜브가 아니라 뭐 블로그가 쓰신 걸 잘라 붙였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테스트 소켓인데 테스트 소켓은 전체 매출 제품의 22.8%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죠. 이 종목은 뭐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을 것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ISC와 리노공업에서 많이 설명했던 포고형과 실리콘 러버형이 있다. 동사는 실리콘 러버형과 포고형인데 실리콘 러버가 한 85% 정도, 그 다음에 포고형이 약 15% 정도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중이 나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노공업이 주류를 하고 있는 포고형 핀도 생산을 하고 있고 이렇게 테스트 소켓 중에서 실리콘 러버형, 볼로 되어 있는 실리콘 러버형도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소켓은 25년 양산용 테스트 소켓 매출이 큰 폭으로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TSE의 테스트 소켓 사업은 2016년 시작한 이후 연평균 플러스 20% 이상의 고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이다. 경쟁사의 높은 시장 점유율에 따라 ISC를 말하는 것 같아요. 고객사의 공급망 다변화 니즈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TSE는 2020년부터 스마트폰 AP용 테스트 소켓인 L튠을 글로벌 SoC 칩 회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주요 고객사 내 비메모리용 테스트 소켓 점유율 50%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규 고객사 및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게 테스트 소켓 시장이다. 매출 한 22% 정도인데 이 안에 러버형 소켓이 주로 많이 만들고 있고 비메모리와 메모리 중에서 비메모리가 약 50%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또 갈래를 계속 쳐가면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 인터페이스 보드인데 전체 매출액의 43.3%를 점유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 인터페이스 보드입니다. 인터페이스 보드는 테스트 소켓하고 그 다음에 테스터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파란 기판일 수도 있다. 패키지된 칩을 테스트하려면 우선 소켓에 넣어야 되고 이 소켓에다가 반도체를 IC를 넣어야 되지 이렇게 넣고 그리고 소켓을 인터페이스 보드에 이렇게 장착을 해서 테스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보드는 테스터 소켓과 그 다음에 테스터기를 연결시켜주는 부품이 바로 인터페이스 보드다.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켓 안에 넣고 잘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는지를 체크하려면 반드시 인터페이스 보드와 연결되고 이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동사는 이 제품의 43.3%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높은 매출액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보드는 두 가지가 있죠. 테스터 간 더트와 DUT, 더트와 테스터 간에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보드가 있고 더트와 핸들러 간에 기계적으로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보드가 있다. 이 더트는 칩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도체 칩과 테스터 간에 정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보드가 필요하고 다음에 더트와 핸들러. 이 핸들러는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테스터가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기를 말하는 거죠. 이 기기와에도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 보드는 TS 매출 중 가장 큰 부분 43%를 차지한다. 메모리 반도체형 제품이 70%, 이 중에서 비메모리가 30%로 메모리가 일단 세긴 세네요. 최근에 50%까지 비메모리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메모리 부분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다. 글로벌 3위 수준의 매출 비중도 높은 편이다. 결국은 동사는 인터페이스 보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테스터 소켓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시장을 넓혀가는 그러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까다로운 게 프로브 카드죠. 프로브 카드는 전체 매출액의 약 28%를 차지하는데 나름대로 프로브 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그 다음에 테스터 소켓 이렇게 세 개가 큰 주력인데 프로브 카드는 뭐냐?
프로브드 카드는 전공정이 완료 후에 웨이퍼 단계에서 테스트를 사용하는 부품이다. 전공정을 하면은 반도체가 이렇게 해서 칩이 이렇게 웨이퍼 위에 만들어지죠. 이 칩을 테스트하는 게 이게 프로브 카드다. 수많은 미세 핀을 통해 웨이퍼와 테스트 간의 장비를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프로브 카드다. 모양이 이렇게 약 우주선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위로 쑥 눌러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정기적으로 잘 연결이 됐는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예, 프로브 카드는 이렇게 버티컬 프로브 카드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프로브 카드가 있는데 이 안에 핀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테스터가 있고 여기에 테스터 헤드가 있고 프로브 카드를 여기다 붙이고 프로브가 이렇게 침처럼 생긴 거죠. 웨이퍼가 있고 이 웨이퍼의 프로브 척 위에 웨이퍼를 옮겨서 이렇게 위에서 찍어서 딱 들어가서 핀이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장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되죠. 이게 바로 프로브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프로브 카드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쉽게 말하면 핀을 웨이퍼에 접촉해 정기적 반응이 정상적이를 확인하게 만든 그러한 제품이 프로브 카드다. 핀을 웨이퍼에 딱 들어가서 이 웨이퍼 원판에 웨이퍼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접시처럼 생긴 것이 딱 덮어서 이 안에 다양한 핀들이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씩 들어가서 전기를 딱딱 눌러보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모양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니들형이 있고 버티컬 프로브 카드형으로 두 개로 나눠진다. 모양이 니들형과 버티컬 프로브 카드. 이 버티컬 프로브 카드를 주로 TS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 버티컬 프로브 카드에 대해서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니들형은 펜이 꺾여 있고 버티컬은 수직으로 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니들형이 있고 버티컬인데 버티컬은 핀이 수직으로 돼 있다.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네. 프로브 카드는 핀 공간 때문에 모든 칩을 한 번에 접촉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몇 번의 접촉을 거쳐야 테스트가 완료된다. 그러나 TSE는 수만 개의 핀을 한 번에 접촉하여 검사하는 MEMS 프로브 카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뭔가를 한꺼번에 딱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 이게 바로 TSE의 프로브 카드의 핵심이라는 거죠. 버티컬 프로브 카드도 가지고 있고 MEMS 방식을 통해서 수만 개의 핀을 한 번에 접촉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또한 프로브 카드에 사용되는 PCB, 프로브 핀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 욕구에 대응하기가 가능하다. 자기 자체적으로 프로브 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지금처럼 비메모리 반도체의 다양한 요구에 빨리 응할 수 있는 거죠. 칩 모양에 따라 매번 새로운 형태의 프로브 카드가 필요하고 교체 수요가 꾸준하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게 프로브 카드 시장인데 안정적인 매출 발생으로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 향이 비중이 더 높다. 두 가지 특징이 또 나오네요. 하이닉스 양이다. 하이닉스 양이 훨씬 많다. 프로브 카드를 만들어서 이 부분도 향후 동사가 6,400억의 매출액을 뛰어넘어서 1조까지 갈 수 있는 핵심이라는 거죠. 프로브 카드는 주로 낸드 양이 많다. 이게 이제 동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낸드 양이라는 거죠. D램 양이 아니라 D램은 대부분 수입해서 쓴다. 그러나 D램 콜 테스트가 인증 완료가 최근에 완료됐고 곧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럼 낸드 시장이 막히면 동사 TSE가 주가가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거. 지금까지 재고 조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프로브 카드가 팔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DM이 콜 테스트를 했다. 아마 SK 하이닉스에서 콜 테스트가 된 것 같은데 또한 초고속 반도체에 사용되는 STOML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시스템 반도체형 프로브 카드 생산도 확대할 전망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주로 낸드향으로 프로브 카드를 만들어서 팔았다. 그런데 낸드향이 재고 조정으로 장사가 안 됐는데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D램용 프로브 카드를 만들었다. 여기에 STOML이라는 뭔가를 만들어서 시스템 반도체용 프로브 카드를 다시 생산을 한다. 비메모리용. 그럼 STOML은 뭐냐? 이 부분을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STI를 공부할 때는 TSE를 공부할 때 STI라는 TSE를 공부할 때는 STOML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STOML이 뭐냐? 시스템 반도체 프로브 카드용 기판이라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에 프로브 카드를 넣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판이 STOML이다. STOML은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오르가닉 멀티레이어. 시스템 반도체용 시스템 반도체 프로브 카드용 기판이 STOML이다. 이걸 발견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프로브 카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제품이 STOML이라는 거죠. 최근 시스템 반도체 프로브 카드용 기판인 STOML 국산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다. 50 마이크로미터 초미세 간격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판이 STOML이다. 참고로 현존한 가장 미세한 피치를 가진 프로브 카드는 10나노인데 50나노짜리를 만들었으니까 아직 최고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없던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STOML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ST와 OML로 합성어인데 ST는 스페이스 트랜스포머. 프로브 카드 내에서 신호를 변환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게 ST고 여기에다가 OML을 붙인 거죠. 오르가닉 멀티레이어. ST가 여러 층의 유기적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이거 좀 복잡한 회로를 형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멀티레이어로 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신호를 변환하고 분배하는 프로브 카드 내의 장치 제품에다가 플러스 오르가닉 멀티레이어 유기적 재료를 붙여서 아주 복잡하고 세밀한 시스템 반도체용 프로브 카드용 기판을 만들었다. 즉 새로운 프로브 카드를 만들었다는 거죠. TSE는 초미세 STOML 보드를 개발함으로써 프로브 카드 포트폴리오가 한층 다양해졌다. 기존 낸드와 이제 막 콜 테스트를 통과한 D램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브 카드인 STOML을 만들어서 세 개를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고 늘려갈 것이다. 이게 동사 기술의 핵심이라는 거죠. 디일렉이라는 그러한 그 한주엽이라는 유명한 우리 유튜버가 있는데 이분이 쓴 기사를 보면 TSE는 29일 초고속 반도체 검사용 버티컬 프로브 카드인 및 인터페이스 보드에 탑재할 수 있는 50 마이크로미터 초미세 회로 간격의 STOML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STOML이라는 프로브 카드용 장부의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비메모리 제품이다. 그리고 버티컬 프로브 카드이다. 니들형과 버티컬 두 개인데 버티컬이 훨씬 비싸고 빠르게 세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제품은 일본 후지츠가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일본이 독점한 걸 우리가 국산화했네요. TSE는 지난 5년간 연구개발을 통해서 해당 제품 개발에 성공을 했다. 초고속 시스템 반도체를 검사할 때 초고속 시스템 반도체 굉장히 고가의 고사양의 시스템 반도체를 검사할 때는 주로 프로브 카드, 버티컬 프로브 카드가 사용이 되는데 이 버티컬 프로브 카드는 그동안 이탈리아 테크노프로브라는 회사가 만들었다. 이탈리아도 이런 좋은 회사가 있나? 이탈리아 테크노프로브. 그다음 미국 폼팩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두 개 회사가 시장을 양분을 했다. 프로브 카드는 자동화 테스트 장비를 ATE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부착되어 가공이 끝난 반도체 웨이퍼의 내구성 및 정기적 불량 검사를 돕는 그러한 부품이다. 그렇죠? 프로브 카드에서는 잘 배웠습니다. TS는 이번에 개발한 STOML을 선진 프로브 카드 업체에 공급함은 물론 자체 버티컬 프로브 카드에 부착해 최종 반도체 고객사에 판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기판이 주로 시스템 반도체에 세밀한 시스템 반도체, 초고속 시스템 반도체를 검사할 수 있는 프로브 카드에 부착이 돼서 사용이 된다.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장착했다. 이건 기대감이죠. 아직까지는 양산이 되거나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감은 있다. 기술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동사의 4분기 실적을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은 10억 원이다. 예상치를 하회했죠. 너무 적게 납니다. TSD의 4분기 잠정 매출은 703억. YOY, QOQ로 전부 마이너스죠. 영업이익은 10억 원. YOY는 마이너스 68, QOQ는 마이너스 80%. 이렇게 이익이 적게 난 이유는 고객사의 낮은 낸드 가동률 유지에 따라 메모리 관련 매출 회복이 지연됐다. 주로 낸드에 집중하면서 박살이 났다. 이게 이제 이미 시장의 가격이 선방이 된 거죠. 주요 자회사의 적자 전환도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낸드 업황은 올해 상반기까지 낮은 가격률이 지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돼 TSE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거로 전망이 된다. 결국 동사는 낸드 업황의 회복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네요.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이제 리노공업이나 ISC가 좀 다른 특징입니다. 2023년 메모리 매출액은 감소를 했고 24년 상반기 매출액은 메모리는 슬로우하고 하반기에는 상승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고객사 플래시 메모리 재고가 많이 있고 D램도 하이 퍼포먼스로만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HBM이나 DDR5, 동사와 같이 범용 낸드 시장을 검침하는 프로브 카드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다만 24년 하반기에 플래시 메모리 재고가 해소되고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서서히 나타날 거다. 25년 최상의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동사를 좀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될 이유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우리 테스터, 웨이퍼를 만들고 패키징을 한 칩, 반도체를 테스트한 기업 3가지, ISC, 리노공업, 마지막으로 TSE를 봤습니다. 시총은 6,493억, 목표는 1조다. 1조까지는 견디자. 그리고 동사는 기술력이 좋다. 그래서 STOML이라는 새로운 비메모리 시장을 검사할 수 있는 프로브 카드, 버티컬 프로브 카드를 만든 기술력이 우수하다. 그리고 지금 낸드에 치중되어 있지만 낸드가 올해 시장에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좋아지고 내년에는 아주 극강의 모습으로 상승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모든 악재는 다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견디자 1조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올해 2024년 매출액은 2,980억, 영업이익은 360억까지 되네요. 작년에 40억 했던 게 360억, 내년에는 440억인데 올해 사야죠. 올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영업이익이 많이 늘 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PBR 측면, 퍼 측면에서도 19배로 가장 낮죠. 네, 근데 이게 낮는 게 이 IT 산업에서는 꼭 낳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리노공업이나 ISC가 더 매력적일 수가 있는데 이걸 많이 가지고 오신 분은 이걸 사거나 이 셋 중에서는 저는 IS는 리노공업을 추천하지 이 셋 중에서 TSE를 꼭 셋 중에 산다면 TSE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아주 제가 1:1 상담 멋지게 엣지 있게 잘해드립니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카페에 들어오면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리딩하는 그런 카페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기술과 투자 전략과 방향을 함께 나누는 그런 전통 있는 3년이 넘어가는 카페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부터 ISC, 리노공업, TSE 이 3개를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